자, 마지막 소식. 어제 얘기하다가 못한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래 네. 기다렸습니다. 하루 기다리셨습니다. 네. 밀 수출. 네. 자, 인도가 원래는 중국에 이어서 밀 생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네. 나라다. 그러나 그동안은 수출을 안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밀 시장은 겉으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농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수출국 그들이 형성해 놓은 카르텔 속에 끼어들 틈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출이 원활치 않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을 하던 나라들을 다 찾아다녀요. 다 찾아다니면서 인도에 밀 많아요. 우리가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시죠? 땅덩이 넓고 일할 사람 겁나 많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사실 장기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 수출선을 얼마든지 이 거래선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거래선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 질도 담보됐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선이라는 게 한 번 터놓은 걸 바꾼다라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어떤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었는데 인도가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네. 그리고 설사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수출 시작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복구부터 해야지. 그죠? 복구부터 해야 되는 되니까.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부들이 전쟁을 하러 갔고 지금 농장에 지뢰가 엄청나게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도로 그러면 거래선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3, 4월에 폭염이 왔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갑작스럽게 수출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들어갔어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물량의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인도 정부를 통한 계약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도 정부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생산 유통업자들이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내수로 푸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다 빼돌려서 내부적으로 미리 주식인 인도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미 물가가 7%, 8%가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밀을 많이 생산하면서도 그전에는 사실 밀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품목인데 갑자기 수출로 확 돌리면서 그게 부족해지게 되면은 지금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팜유, 식용유 수출 금지시킨 거랑 같은 이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로 든 게 뭐냐면은 식량 안보예요. 근데 인도 자국의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 대한 식량 안보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인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인도는 이번에 서방 국가가 대러시아 제재를 할 때도 굉장히 큰 소리를 빵빵 쳤던 나라예요. 우리는 참여 안 할 건데? 우리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척지면 안 돼. 미국 너네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맞아요. 인도가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무기화할 수 있는 것들로 끌려가지만 않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를 통한 계약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원화시켜가지고 정부를 통하면은 정부가 주고 싶은 나라에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는 밀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밀이라는 품목, 그 작물 자체가 워낙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밀은 무조건 국가가 비싼 가격을 주고 농민들로부터 사들여서 창고에 쟁여놓은 양들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인도 정부가 굉장히 골치를 앓았었기 때문에 재고를 사실 풀 수도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떤 밀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었다거나 특별히 이런 걸로 곤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출할 양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내수로 돌릴 양이 진짜 물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도 정부가 이 밀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정치적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밀 수출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전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밀 때문에. 우리 밀이랑 뭐랑 다른 거랑 결례를 하자? 그렇죠.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하고 파키스탄,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인도가 안 좋지만 파키스탄하고도 인도는 안 좋거든요. 자, 파키스탄도 똑같이 지금 폭염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도는 지금 풍부한 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인근 국가들한테는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키스탄과 중국 편에 섰던 동남아 국가들, 그 국가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저는 이 딜이 가능하다고 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죠. 특히나 아프리카 쪽에 이미 식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최빈 국가들, 그러니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의 식량 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죠? UN 차원에서 합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합니다. 국제기구는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밀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그 많은 밀을 확보를 해서 사실 그 나라들의 지원을 해오던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어허.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도는 지금 밀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제기구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야. 우위에 섰습니다. 예. 대박인데? 갑자기 인도의 위상이 올라가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밀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라고 말은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는 늘 그럴싸한 명분만 보도가 되잖아요. 네. 예. 당연히, 우리가 밀 수확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내수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유들 되면은, 딴 나라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내부가 힘들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내부가 힘들다는데요? 이건 너무나 큰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정부가 물밑에서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예. 사실 이건 인도 정부 마음이다. 이제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뭐 그 인도 내부에 그래도 유통업자나 생산업자가 사실 인도 정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 뒤에서 짬짬이를 좀 할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인도에서 먹고 나 인도 이제 뜰 건데 할 거 아니면은, 예, 그렇게 살기가, 인도라는 나라는, 예, 무서운 나라구나. 그럼요. 예, 그래요? 예. 거기도 정경유착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인도 정부는 지금 밀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협상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예. 진짜 아로미 은경님께서 식량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확합니다. 식량 전쟁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식량 전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있어요. ABCD라고 일명. 전 세계 곡물 시장의 80%를 이 회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사실은 그 원물 그대로를 먹는 양보다는 이걸 가공하거나 또는 사료용으로 빠지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 ABCD 곡물 메이저 회사들은 4개의 회사입니다. 이 ABCD 곡물 회사들은 사실 일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대기업들 상대로 합니다.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크게 그 곡물을 수출을 하는
수출입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곡물 메이저에 의해서 전 세계 곡물 시장 80%가 장악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알았네요. 네, 그렇죠. 네. 관심도 없고 덕분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는 더 심각해졌고 이제는 각국이 얼마든지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식량 안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각 국가가 이 식량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뛰어들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뭐 했냐, 야 문재인 정부도 식량 주권 하나도 확보 못했어라는 식으로 욕을 하는, 이건 물론 문재인 정부를 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욕하는 제 기사도 봤는데 벌써? 벌써 봤습니다. 그러나 아니 차라리 윤석열이 지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신발 사러 갈 때가 아니고? 그렇죠. 술 마셔러 갈 때가 그렇죠. 아니고? 윤석열 그렇게 잡돌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2019년 9월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인 미폴라이오 항구에 곡물 터미널을 그러니까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진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진출을 했습니다. 최초로. 우리는 왜 지금 알죠? 보도를 안 하니까요. 이런 기사는 잘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생산된 것들을 거기서 1차적으로 250톤 정도를 연간 이제 다룰 수 있거든요. 네. 취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곡물 터미널을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인 중동이라든지 유럽까지 와우. 다른 나라의 어떤 수출 교두보를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언제 휘청거리는 어떤 곡물 가격에 정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시작을 했다. 여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운영권자로 지분 75%. 네, 오렉심 그룹이라고 우크라이나 내의 최대 물류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황금바다님 맞습니다. 곡물 10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요 부분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겠죠. 여러 군데 곡물 터미널을 만들어 놔야 되는구나. 이제는 진짜 식량 주권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량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곡물 메이저들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식량 주권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문희정 TV에서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세요? 문희정 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